아니 진짜 영어로 안 듣는데 너무 나오네. 아니야. 자, 일단 오늘 미분계수 도함수 먼저 진도를 좀 나갈게. 지금 무조건 특강 듣는 학생들이 미분계수 도함수가 안 돼 있으면 내일 특강을 못 따라갈 거예요. 미분계수 도함수 좀 마무리하고 그 앞에 질문이 좀 많이 밀려 있잖아. 내일 목요일 내일 와 데이트는 좀 할 수 있으면 하고 토요일 아침 좀 일찍 오던가 일요일 날 티타임으로 좀 오던가 해서 질문을 좀 해소합시다. 시험 끝났다고 이제 아무도 안 오네. 개인 질문하러. 저희 이번 주에 나왔는데. 자, 이렇게 그 30페이지 펴세요.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 공부하러 갑니다. 자, 평균 변화율은 사실상 두 점의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점이 A, FA이고 B라는 점이 B, F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평균 변화율의 정의는 뭐냐면 델타 X분의 델타 Y로 정의를 내렸죠. 자, 읽을 때 세모 X가 아니야. 세모 X라고 읽지 마. 델타 X라고 읽어야 돼. 어디 가서 세모 누구 지난 시간에 다른 반이었는데 이거 이렇게 세모 X라고. 자, 델타 X라고 읽는 거 알겠지? 없어 보이잖아, 세모 X. 어디가 세모 X라고 확인해봐요. 세모 X로 얘기하고는 유수화 학원이라고 얘기하고 어디 깁색이라고 하고 다른 게 아니라고 알았지? 아, 친해. 유수화 원장님하고 친하고 농담으로 하는 건데. 자, 델타 X라고 읽어야 돼. 네. 이걸 우리는 X의 증가량이라고 그래. 증가량. 이걸 용어가 이걸 Y의 증가량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X가 증가한 양에 대하여 Y가 증가한 양의 비율을 우리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해. 결국에는 X의 증가량은 뭐냐면 X의 좌표가 A에서 B로 변할 때 Y 좌표가 FA에서 FB로 변하고 있다는 내용이야. 이해가지? 자, 이 단어는 좀 어렵습니다. 오늘 3시간 내내 개념만 나갈 거야. 그래도 절반밖에 못 나가. 이 한 단어는. 내용이 워낙 많아서 최대한 빠르게 나가 볼 테니까 시험 때문에. 너는 기억나지? 미분계수 도함수. 저게 뭐예요? 아 기억나 기억나. 자, 이거를 우리는 변화량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 어쨌든 그러면 X가 A에서 B로 변할 때 B 빼기 A분의 F, B 빼기 FA를 우리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한다. 거꾸로 써도 상관은 없어요. A 빼기 B분의 FA 빼기 FB라고 써도 똑같은 정의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 뭐예요? 두 점을 가지고 만든 뭐지?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네.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 두 점의 기울기를 우리는 평균 변화율이라는 용어로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해가지? 받아들이기 쉽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책에 있는 일본 문장 한번 봐봐. 유형 1이야. fx가 주어져 있나 봐요. 이렇게. fx가 뭐라고 주어져 있어? x 세제곱 플러스 2x 빼기 3에 대해서 자, x의 값이 1에서 어디로 변하고 있다? a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 9이다. 그럼 평균 변화율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말 자체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x가 어디에서 어디로 변했냐면 1에서 a로 변했으니까 어떤 특정한 점을 1,f1이라고 잡을 수 있게 되는 거고 다른 특정한 점 하나는 a, f라고 잡을 수 있는 거지. 우리가 평균 변화율의 정의를 그대로 가져가면 a에서 1을 뺀 거야. 그리고 fa에서 뭘 뺀 거라고? f1을 뺀 거야. 얘가 9를 만족하는 a에 관한 방정식을 풀면 된다는 얘기야. 어렵지 않지? 계산은 어차피 너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야. 그러니까 평균 변화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보고요. 자, 미분계수에 대한 정의로 갑니다. 자, 미분계수라는 단어를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거고 이게 이제 어려운 상황이야. 이게 좀 처음부터. 자, 미분계수는 얘가 평균 변화율이다. 즉 y가 변화한 양을
x의 양으로 나눈 거야. 평균적으로 이만큼 움직였다는 그런 의미인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는 좀 와닿긴 하니? 안 와닿아? 자, y가 이만큼 변했는데 그게 기준이 x가 여기서 여기까지 변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y가 이만큼 변했는데 x가 이만큼 변했어. y가 변한 양을 x가 변한 양으로 나누었어.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움직였냐. 이런 평균 속도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현재 출발을 해서 서울까지 가다 보면 속도가 막 바뀌겠지. 시속 40km 갔다가 100km 갔다가 150km 갔다가 막 갈 거 아니야. 400km라고 해보자.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근데 4시간 걸렸대. 평균 속도가 얼마일까? 100km일 거야. 속력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400km를 4시간 만에 갔잖아? 그지? 그걸 우리 평균 속도라고 해. 무슨 얘기 가죠? 시작하고 끝만 보면 되는 거야. 그 사이에 어떻게 변하는지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지. 이 평균 변화율이 그런 의미인 거야. 이해가죠? x가 바로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y가 거리라고 생각해보면 조금 와닿을 거라. 이해가죠?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변했느냐. 오케이? 돼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미분 계수는 뭐냐면 순간 변화율이라고 해. 순간 변화율. 좀 와닿고 있어? 자,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은 뭐냐면 A라는 점이 A, FA가 있고 B라는 점이 B, FB가 있을 때 이 두 점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야. 그지? 저 AB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인 거야. 자,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면 평균 변화율은 둘 다 정점인 상황인 건데 이 자식을 정점으로 보고 얘를 동점으로 바꿀 거야, 선생님이. 그럼 B가 고정된 숫자가 아닌 문자로 탁 이렇게 바뀌게 될 거라고. 여기까지 가셨어요? 자, 얘는 정점이야. 고정되어 있는 점인데 지금부터 누구를 어디로 보낼 거냐면 B라는 점을 A에게 점점 다가가게 할 거야. 극한이지, 개념이. B라는 점이 A점을 향해 갈 때 우리는 누구의? AB의 기울기 극한이 무엇일까를 수학자들이 고민을 했나 처음에 발견을 할 때 이 극한에 대한 개념, 미분계수의 개념. 그러니까 이 B점이 점점 A를 향해 가면 이 AB라는 기울기가 B가 점점 A를 다가갈 거니까 뭔가를 향해 갈 거라는 느낌이 오잖아, 지금 여러분들 기하학적으로 보면. 그죠? 어떤 걸 향해 가게 되냐면 여러분들 접선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배웠지.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요 A라는 정점에 대해서 접선을 하나 다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이분께서 개념이 좀 어려워. 좀 이렇게 약간 두리뭉실한 개념이다 보니까 처음에 와닿을 때 잘 와닿지 않아. 그리고 요 놈은 A를 기점으로 했을 때 점점 B가 A를 향해 가다 보면 요 접선의 기울기에 다가가는 느낌이 좀 오나요, 여러분? 그치? 얘가 요 상태에서 점점 직선이 이렇게 B가 내려오면 점점 이 두 점의 기울기는 점점 노란 저 직선의 기울기로 다가간다는 걸 충분히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이해가죠? 근데 B점이 꼭 A보다 지금 우측에서 다가가라는 보장은 없어. 어디서? 요 왼쪽에서도 다가갈 수 있는 거야. 그럼 요 기울기는 또 요 직선의 기울기에 다가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지. 만약에 어떤 곡선이 있을 때 그 곡선에 접선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우측으로 다가가나 좌측으로 다가가나 이 접선의 기울기는 동일해, 안 동일해? 동일하겠네, 그치? 무슨 말인지 가셨죠? 이런 꺾인 점이라고 생각해요. 왼쪽에서 다가가는 요 점 기준으로 왼쪽에서 다가가는 접선의 기울기와 요 접선의 요 곡선의 우측에서 다가가는 접선은 다를 거야. 이해가죠? 이런 경우는 우리 미분 불가능이라고 합니다. 이해가서 무슨 말인지 느낌 와? 태연 이해됐어? 경은 이해가 가요? 자, 그 극한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이 AB의 기울기가 함수에 따라 달라지는 거겠지. 곡선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 그게 만약에 존재하면 그 새끼를 미분계수라고 정의를 내리는 건데, 자, 지금부터 수식적으로 표현을 한다. 리미트
B가 A를 향해 간다라는 건 요 동점인 x, x에서 누가 어디를 향해 가는 거야? x라는 문자 자체가 A를 향해 간다의 의미를 띠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가죠? B점이 A점을 향해 간다. 우리 함수의 극한 도형의 활용에서 기억나시죠? 이상한 그림들 나오면서 P점이 점점점 원점을 향해 가요. P점을 T, B라고 놓고 T를 0을 향해 간다. 이렇게 수식에서 풀었잖아. 그거 좀 똑같이 생각하면 돼. B점이 A점을 향해 간다는 건 저 X 모르는 움직이는 점의 X 값이 A를 향해 간다의 의미입니다. 그럼 쉽게 X가 A를 향해 갈 때 우리 누구의 극한을 살필 거라고? 평균 변화율, 즉 AB의 기울기의 극한이 어디로 갈 것이냐를 살필 거라고. 그치? 그럼 이거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죠. 평균 변화율. X 빼기 A분의 FX 빼기 F가 되는 거. 이해가죠? 여기까지? 자, 이 극한값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 자, 경원아, 얘가 존재하려면 무슨 극한하고 무슨 극한이 같아야 돼? 극한에서? 좌극한이랑 그렇지. 우극한, 자극한이 같아야 모든 극한을 수렴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좀 전에 얘기했던 거 뭐야? 우측으로 다가가는 극한. 여기서 다가가면 뭐야? 좌측으로 다가가는 극한이 될 거야. 그럼 만약 얘가 존재하면 미분 가능하다라고 해봅니다. 얘가 존재하면 어디에서 x는 equal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해. 그때 그 존재하는 극한값을 우리는 지금부터 f'a라고 쓸 거야. 이 f'a가 바로 x가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합니다. 알겠죠? 용어들에 대한 정의인 거야. 그냥 받아들이면 돼. 이 극한값이 존재하면 그 존재하면 x는 equal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고 그 극한값을 미분계수 즉 f'a라고 쓰기로 약속할 거야. 지금부터. 여기까지 되죠? 그때 금방 경훈이가 얘기한 것처럼 얘가 존재하려면 무슨 극한 무슨 극한? 우극한과 자극한이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이름을 붙일 거야. 우, 미, 분, 계수, 좌, 미분 계수라고 이름을 붙일 거야. 이해하셨죠?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처음에 이 단어 학생들이 좀 어려워합니다. 리미트 x가 a의 우극한일 때 x-a분의 fx-fa가 되는 거죠. 좌미분계수는 뭐야? 리미트 x가 a의 자극한일 때 x-a분의 fx-fa가 됩니다. 얘가 같으면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겠다는 거야. 여기까지인가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첫 번째 정의식이라고 하고 잘 봐. 우리 표현을 좀 바꿀 건데 이 x, fx를 x 대신에 a라는 값에다가 어떤 모르는 값 h를 더했다라고 표현해도 상관이 없지. 또는 h 대신에 델타 x를 표현하는 책들도 많이 있을 거야. 알겠죠? 근데 델타 x라는 표현이 너무 번거로워. 그래서 h라고 그냥 보통 많이 쓸게. 이 자체가 뭐로 바뀌어도 a 더하기 h가 되는 거야. 즉 p의 좌표가 a 더하기 h, fa 더하기 h가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죠? 자, 그럼 조놈으로 다르게 또 표현을 해볼게. 누구를? 이 미분계수를. 두 번째 미분계수의 형태는 리미트 h, 자, x가 a를 향해 간다의 의미야. b가 a를 향해 갈 때.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b점이 a점을 향해 가려면 h가 어디로 가야 되더라? h가 어디로 가야 이 a 더하기 h가 a를 향해 가게 되지? 0을 향해 가면 되잖아. 0을. h가 0을 향해 간다의 의미이기도 하다. 여기까지 가죠? 오케이. 자, 그러면 h가 0을 향해 갈 때 a 더하기 h에서 a를 빼게 되겠지, 여러분. a 더하기 h에서 a를 뺀 놈분의 f a 플러스 h 빼기 f a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A가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그치? 그럼 결국 누가 남아? 다시 한번 정리하면 H가 0을 향해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빼기 FA라는 두 번째 미분계수의 정의식이 만들어져. 얘가 첫 번째 미분계수의 정의식이야. 두 가지 다 외워야 돼, 얘들아. 이 미분계수가 툭 찌르면 툭 튀어나와야 돼, 두 가지 다. 근해 공식처럼. 알겠죠? 곱셈 공식처럼. 이 단어는 얘를 외우지 않으면 절대로 문제를 못 풀어. 외워서 풀어야 되는 거야. 미분계수를 저거 문제가 나오면 저걸 써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저 미분계수 식 자체가 머릿속에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무슨 얘기 가셨죠? 외우는 거야.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 참 두 점의 기울기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지? 평균 변화율의 극한인 거니까 x 빼기 a분의 fx 빼기 a fa. 자, 두 번째가 조금 너희들이 외우는 데 있어서 조금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분모가 h만 남는 이유가 여기 있다. 동그라미에서 세모를 뺀 게 항상 분모에 남는 거잖아. 두 점의 기울기니까. 두 점의 기울기잖아. 얘에서 얘를 뺀 게 FB 빼기 FA 형태가 분자에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A 더하기 H에서 A를 빼고 나면 H가 남는단 말이지. 그게 분모에 남아있는 거야, 결과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서 우리가 약간의 야매법을 설명할 건데 동그라미 빼기 세모법이라고 해서 얘기해 줄 거야. 그게 항상 분모에 남아 있으면 미분계수의 모양을 띠게 된다. 자, 이게 두 가지다. 미분계수의 정의식이야. 이거 솔직히 몰라도 미분계수 얘 하나만으로 충분히 풀리는데 뒤에 가면 도함수를 배워야 돼. 또 도함수는 얘를 갖고 표현이 안 돼. 그래서 얘가 좀 필요하다. 어차피 두 개 다 익숙하게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돼. 자, 또 우리 미분계수가 결국 다른 말로 이 점에서의 순간적인 변화입니다. 라고 해서 순간 변화라고 이름 붙일 거고. 자, 결국 뭐로 가고 있어, 이게? 접선의 기울기를 향해 가고 있는 거지. 맞아, 맞아. 그 정점 A에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극한값이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갑니까? 그래서 결국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 이 세 가지 같은 거예요. 좀 정리가 되니? 자, 지금부터 이거 외워야 돼. 외워야 된다고. 자, 하나만 해보자. 간단한 거. fx가 x제곱 마이너스 gx라는 함수가 있어. 자, a라는 점이 1,3이야. 1,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래. 이 말뜻은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x가 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아. 이 말은 또 누구랑 똑같으냐면 F'1이 어떻게 돼요? 라고 묻는 거랑 동일하다. 이 세 개의 질문이 다 똑같은 질문이고. 왜? 미분계수가 접선의 기울기이자 미분계수가 순간 변화율 이 세 개가 다 같은 거니까. A라는 점 자체가 1,3이야 지금, 그지? 이게 정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정점의 X좌표가 바로 A일 때 이 극한값을 F'A로 쓰기로 약속했으니 F'E를 구하라는 얘기는 바로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X가 1일 때의 미분계수를 구하라, 다 같은 표현이에요. 여기까지 하셨죠? 자, 구해보러 가보자. F'E라는 건 그러면 리미트 X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더라? 1을 향해 가야지. 그리고 X-1 분의 정의를 한번 써줄게. 그냥 fx-f1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가요, 안 가요? 자, 식 집어넣어, 그냥. x-1 분의 fx 여기다 집어넣은 거니까 x 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고 f1의 값이 1 넣으면 얼마가 만들어져?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이 식기가 약분하면 이 자체가 x-1의 제곱이니까 사라져서 x-1만 남죠? 1을 대입하면 그 값은 0이 만들어지네. 여기까지 가죠? 여기 이걸 잡았구나. 이차함수의 꼭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야. 제로가 나왔죠. 결과적으로. 이해가죠? 첫 번째 미분계수의 정의식을 갖고 푼 거야. 그럼 두 번째 거도 한번 풀어볼까, 우리가?
두 번째는 좀 번거로울 수밖에 없어 계산이.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리미트 h가 어디를 향해가? 0을 향해가 h분의 f 얼마나 써야 돼? 이 안에 바로 안에 얘들아 a 더하기 h잖아. a가 얼마야? 1인 거지? 1 더하기 h가 돼. 그럼 f를 빼주면 되는 거야. 분자 계산해서 1 더하기 h를 집어넣어야 돼. 그럼 당연히 미분 계수값을 구한다고 치면 두 번째 게 빨라, 첫 번째 게 빨라? 무조건 첫 번째 게 빠른 거야. 그럼 두 번째 걸 왜 배우냐면 도함수 때문에. 도함수를 뒤에 가서 오늘 배울 텐데 이 첫 번째로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알겠죠? 무조건 첫 번째 게 더 계산이 빠를 수밖에 없다. 1 더하기 h 제곱 빼기 2x인가? 1 빼기 1 플러스 h F를 빼기 되잖아. 똑같이 정 계산을 하면 h분의 h 제곱 남죠. 2h 빼기 2h 사라지네요. 1. 다 사라지네. 얘 봤더니 h만 남고 h 0을 보내면 그 값이 0이 되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걸 우리는 미분계수라고 한다. 미분계수는 개수는 쉽게 말해 평균 변화율, 즉 두 점의 기울기의 극한값이다. 자, 이걸 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 정점이 있어야 돼. 미분계수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정점이 있어야지만이 정의가 되는 거야. 엄밀하게. 둘 다 동점일 때는 미분계수를 정의할 수가 없어. 정의 자체가 반드시 정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정점 기준으로 미분계수라는 걸 정의하게 된다. 정의 좀 해봐. 간단하게. 이해는 되고 있나? 이거 것처럼. 이거 어좀 지금 무슨 h가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H? 그냥 문자를 쓴 거야. 그러니까 조금은 다른 값이다. A보다는 조금 다른 값이다라는 뜻인 거야. 모르는 값. 이해가죠? 네. 저 H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 얘도 봐봐요, 여러분. X가 A의 우극한이라면 우미분, 얘의 우미분계수는 어떻게 표현하면 돼, 그러면? H가 0의 우극한이 돼버리는 거지, 뭐. 맞죠? 그럼 좌미분계수는 뭐가 되겠어? X가 A의 자극한일 때 얘는 H의 0의 자극한이 되는 거야. H가 0보다 작다는 건 뭐야? 이 A보다 왼쪽에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자극한이 돼. H 자체가 0의 우극한이 된다는 건 오른쪽에서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야. 자, 이게 첫 번째 좀 한번 처음에 들으면 잘 와닿지가 않아. 익숙하지 않으니까 잘 안 써지기도 하고 자꾸 많이 연습을 해야 돼. 간단하게 정리 좀 해봐 빨리. 몇 개 더 미분계수를 풀고 갈게요. 지워도 돼? 지운다. 선생님이 한 번만 더 풀어주고 너희들이 풀 시간을 좀 줄게. 이거는 문제를 fx가 2x제곱 플러스 x야. x가 마이너스 1에서의 미분 계수를 묻고 있어. 자, 첫 번째 정의식으로 한번 써볼까? 첫 번째 정의식으로 f 프라임 1을 구하라는 얘기고 리미트 x가 어디를 향해 가야 돼? 마이너스 1을 향해 가야 돼. 맞죠? 그럼 x 분모는 플러스 1이 될 거고 분자는 fx 빼기 f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죠? 자, 분모 그대로 두고 분자를 계산해보자. fx는 집어넣으면 2x의 제곱 플러스 x가 될 거고 f1은 1 넣으면 얼마야? 3이 만들어져. 자, 우리가 좀 하나 메모를 해야 되는데 이 f'A라는 건 무조건 0분의 0꼴의 극한이야. 분모 어디로 가? x가 a를 향해 가. 0을 향해 가지. 분자도 어디로 가 모양은? 다 0을 향해 가. 그래서 미분계수는 0분의 0꼴의 극한이야. 알겠죠? 오늘 이 단어를 맨 뒤에 가면 0분의 0꼴의
복잡한 형태의 극한을 계산을 할 때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계산할 거라. 그때가 다시 한번 강조할게. 자, 일단 어쨌든 F'A는 0분의 0꼴의 극한입니다. 무조건 분모가 0을 향해 가잖아? 이 분자도 누굴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어? x 플러스 1을 무조건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인수를 대신 누가 받는 거야? x 플러스 1에 2x 마이너스 3이면 인수분해 네, 저 마이너스 3이 아니라 잘못 계산했네? 마이너스 1 아니에요? 마이너스 1이구나, 그치? 1 빼기 1 넣으면 1이죠. 이렇게 해서 이게 얼마로 남아야 돼? 2x 마이너스 1로 남아야 되겠네. 쏘리. 여기까지 됐죠? 이제 x 플러스 1 무조건 약분되어 날아가는 거야.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 바로 뭐가 된다? f 프라임 1을 의미하게 된다. 자, 그래프를 우리가 간단하게 그려봐. 대칭 축이 얼마냐면 x는 마이너스 4분의 1이지 얘가. 맞죠? 그럼 마이너스 1은 여기 어딘가 있을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1, 샬라샬라. 요 점에서의 이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뜻인 거예요. 여기까지 가죠. 어렵지 않지?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로. 자, 두 번째 정의식을 경원이가 한번 불러볼까? 왜 그래요? 뭘 왜 그래? 빨리 해봐. 리미트. 뭐가? H 그렇지. h가 0으로 0을 향해 갈 때. h분의 뭘 적어야 돼? F f. A 더하기 그러니까 a가 뭐야? A가 뭐냐면 f 프라임 빼기 1이잖아. 아, 네. a를 쓰는 게 아니라 뭘 써야 돼?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1 더하기 h 빼기 뭐? f 마이너스 1이 된다. 그치? 자꾸 써야 돼. 그럼 자, 그대로 또 집어넣어. h분의 f 빼기 1 더하기 h는 여기다 집어넣으라고. 2 곱하기 얼마? 빼기 1 더하기 h의 제곱에 플러스 빼기 1 더하기 h의 빼기 1을 넣으면 얼마였어 아까? 1이었지. 빼기 1이 그 분자 정리하면 0인자가 무조건 나와. 자, 2h 제곱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그 다음에 빼기 4h, 빼기 3h가 됐네. 플러스 2 사라졌어. 요놈만 이렇게 나와. 여기까지 되죠? 얘가 0인자 h가 날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 h로 묶어내면 2h 빼기 3이 돼서 h가 날아가 안 날아가? 날아가고 h가 0 대입하면 빼기 3이 남게 되겠네. 여기까지 돼요? 이제 좀 외워지나? 미분계수 두 개의 정의식이? 바로 들어가도 되겠어? 유형으로? 연습 이제 안 해도 돼? 시간이 없어서 그래. 자, 문제 좀 풀러 가본다. 자, 유형 2도 차례도 좀 하면서 갈게 그러면. 여러분 5번 풀어보세요. 5번. 이요 5번. 바로 풀리지. 대칭성 이용하면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는 거야, 그지? 의미만 알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거고 나머지 예로를 해 충분히 다 풀 수 있어. 넘어가봐. 유형 3으로 갑니다. 자, 유형 3도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같은 혈을 묶어 있는 건데 그거 한번 풀어봐. 시간 있게. 그거 해봐. 여러분이 직접 풀 수 있는지 봅시다. fx 주어졌고 x의 값이 1에서 4까지 변할 때 평변과 x가 a에서의 미분계수가 같다. 를 만족한 a 값을 찾아보자.
벌써 손가락 넣고 있는 놈들은 미분에서 푼 거지. 지금 미분을 뭐 할지 몰라서 애들이 미분 안 할 거 아니 태어나 애들이. 빨리 정의 써. 이 정의를 외워서 쓰는 게 연습이야 지금은. 쟤 답 나왔어? 뭐 하고 있어? 응? 뭘 몰라? 자, 잘 안 되는 사람 봐. fx가 x의 제곱 빼기 3x야. 첫 번째, x가 어디에서 어디로 변했어요, 여러분? 1에서 4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을 구하라고 있잖아. 문제가 의도가. 그럼 평균 변화율은 4 빼기 1분의 F4 빼기 F1인 거라고. 그죠? 두 점의 기울는 거니까. 그럼 계산만 하면 돼. F4는 얼마야, 여러분? 4네. F1은 얼마야? 마이너스 2네. 그럼 3분의 얼마가 돼? 6이니까 1을 만족하고 있는 거지. 여기까지 되죠? 두 번째는, 그리고 얘랑 밑에 게 같은 건데, x가 얼마에서니? a에서